세로 부정선거 백악관 앞에서 전하는 민본자 대표 메시지 NGO 점쳤겠다. 거기 큰일이 있을 것. 예. 지금 저 뉴욕 워싱턴에서도 지금 굉장히 시간 단위로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지금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펜데토페 TV죠. 채널이죠. 선관위는 밤새워 QR코드 스캔 중 특종을 냈습니다. 특종. 펜데토페가 예, 상당수 대부분은 인드라고 볼 때 펜데토페가 오보를 많이 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특종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아주 대단한 특종입니다. 이거 제대로 걸렸어요. 네, 인드라 볼 때는 높이평가의 펜데토페 화이팅!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봉규 TV죠. 서버 교체하는 치명적 이유, 국민의 짐, 트로이 목마, 장영후 프로그래머. 이거 왜 하겠어요? 예. 문제가 되니까 뭔가 민본자, 인드라가 그냥 쟤네들이 지금 제일 타격하는 거 국민의힘. 예. 거의 뭐 다 필요 없어. 민본자가 제일 중요한 센터포드 상대 팀에 축구로 치면 상대 케인이나 손흥민 같은 존재예요. 민본자가. 민본자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얘들이 별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일이면 들통날 걸 왜 하냐. 지금 당장 임기응변으로. 예. 일단 지금 어떻게 잠재우면 내일은 내일로 하자. 얘네들의 어떤 이게 사고방식이거든요. 예. 보수적 방식이 있고 이러한 라이브한 방식이 있는데 라이브한 방식은 일단 오늘 어떻게든 해결되면 내일은 내일이 되겠지. 이런 방식이고 보수적 투자자 관점은 아니다. 예. 중장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게 보수적 투자자의 관점이잖아. 라이브 투자자와 한마디로 이렇게 라이브 이런 스타일한 사람들은 당일 움직임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러다가 소소한 이익을 벌지만 이러한 방식은 투자 방식은 당하면 크게 당하죠. 크게 당합니다. 대통당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맞아서 하겠습니다. 힘들다 날들이네요. 교육 서버를 날려버리는군요. 선관위 앞에서 통곡하고 계신 어머님 말씀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이 정부가 왜 이렇게 국민을 못 살게 구느냐. 억지로 마스크 씌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곳에 계셨던 자유애국파 국민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선거 부정에 관여했던 모든 이들은 나라를 잃게 한 역적, 여적죄를 물어 한 명 한 명 이름을 과문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동자와 더불어 사형. 아직 오지 않고 모르는 먼 미래를 걱정하고 사느니 미래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걱정보단 현재 지금 내 시간 충실히 하면서 한 땀 한 땀 계획을 세우면서 행동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힘들어도 긍정적인 해석.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결국 돕는 건 사람이고 인공지능도 결국 사람이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고 편리하게 생활하려고 만드는 것이고 엉망이 되면 또 사람이 인공지능 시켜서 해결하겠죠. 사람을 늘 이롭게 하고 사람을 해치면 자진폭발,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암살시키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즐거운 추석입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이젠 전쟁이다. 부정선거 서버 증거인멸, 작업중 중대선관위, 그리고 부역자들 공범들, 일산TV. 이거는 공성감인가? 공성감. 그 다음에 과천중앙선관위 증거인멸, 공성감TV. 그 다음에 공병화 시사대담 관악선관위 서버 사수 11시간 방송.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 여기 뭐 이제 종이TV, 바실리아 TV 나오죠. 중앙선관위 핵심 증거 서버 탈취 현장 대법원 공범이다. 이거 BJ2 방송인가?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답답하죠. 자, 4.15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 중앙선관위 서버 교체, 피고소인이 재판 중 공권력이 이용해 증거인멸.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체가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그러니까 여론이 아로새긴다 이거죠. 이것을 99%다 은폐시킨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 증거가 되고 시적인 법원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네? 쟤네들 치밀하게 이렇게 다 준비하는데 이거 밝힌다고 밝혀지겠냐? 부정선거는 맞는데 이럴 때 인드라가 결과대로 나와도 문제고 결과대로 발표대로 나와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재검표 해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뭐 유죄면 끝나는 거고 무죄라고 얘기하면 달라질 거 없다. 꽃놀이 패다. 재검표가 꽃놀이 패듯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꽃놀이 패다. 차이가 있다면 유일한 차이는 대법원 판사,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사와 그 판사부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가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깜빵 가는 겁니다. 깜빵 가냐 안 가냐 차이밖에 없어요. 대법원 판결은 판사가 깜빵 가고 싶으면 당장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진실을 외면한다면 깜빵 가는 거예요. 깜빵 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똑바로 새겨지기 때문에 역사에 남잖아. 이 자료는 자손 대대로 이완용 후손들이 겪었던 그러한 온갖 불편함을 그 판사의 후손들이 겪게 될 것이다. 이완용보다 더한 굴욕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역사적 무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본자, 미국 보수연합회의 자유민주주의 대표로 참가한 민본자. 10월 1일 국경절 수색당하는 홍콩 시민들. 중국은 지금 10월 1일 중국의 국경절에 홍콩을 시끄러웠다. 도로 위에서 수색당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서울이 된다. 제중동포가 기사를 썼죠. 중국의 최대 반도체 회사에 인드라가 얘기했죠. 제재를 하겠다에 반응한 황구시보 시론입니다. 사론. 화해의 타격과 함께 거론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 했습니다. 언어 쓰임이 문장과 독자를 매우 비장하게 만든 사론입니다. 가령 요거는 이제 이러한 단어는 진짜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을 만들어낸 마인드 25,000리 장정, 대장론이라고 하죠. 걸어서 위기를 탈출한 의지 등 중국의 훌륭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미국과의 길고 길게 펼쳐질 첨단 기술 전쟁을 이겨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하오 기자의 뉴스 파헤치기. 중공은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 인드라 표현식으로는 중공이라고 하지 않고 맹꽁이파라고 얘기하죠. 탕하오 기자가 굉장히 잘생겼네요. 매력적이에요. 이 탕하오 기자의 이 기사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생워라비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전문기자가 전망한 맹꽁이 붕괴 3단계 아주 설득력 있다. 이것은 예언도 예측도 아니다. 전 이 사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보여주었던 강경한 기조가 부드러운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부드럽다라기보다는 수그러들면서 인민에게 약간 절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 시진핑 정부를 이전에 높이 평가했습니다. 후진타오 정부 때 주류 회사 주가가 공산당 맹꽁이 부패 때문에 무섭게 치솟았는데 시진핑 정부의 부패 척결도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술을 잔뜩 소비하고 부동산을 핵심 사업으로 정한 후진타오 정부보다 낫다고 생각했죠.
후에 예상한 대로 부동산을 핵심 산업에서 빼버렸습니다. 투자를 부동산에서 과학기술적으로 전향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지금 주류 회사 주가가 또다시 올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폭락 전고가를 추월해 신고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따지면 주류 회사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부패를 명분으로 정적을 숙청한 후 정적보다 더 부패해졌다. 그리고 어제 님이 설명한 시진핑 정부 부동산 정책 말입니다. 전혀 잘한 게 아니라니 멘붕. 어제 부동산 정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렵디 어려운 경제학 이론을 세계에서 제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인드라가 이제 설명을 세 가지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솔로의 경제 발전론, 경제 성장론은 전 세계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중국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을 가지는 가장 주요한 힘은 부동산이에요. 왜냐? 동산, 금융은 과거에 그 직전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거나 높여서 자본이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발 자본주의 국유본이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했잖아요. 국유본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신용도 때문에 중국 화교가 동남아 그동안의 동남아 화교 자본이 대만에 투자하다가 중국에 투자한 겁니다. 동남아 자본이 동남아 쪽에 관계가 있는 분이 인드라에게 얘기했듯이 동남아 화교 위에는 누가 있어요? 국유본이 있어요. 국유본이 중국에 투자하라고 하니까 동남아 화교가 투자한 겁니다. 투자가 우선이에요. 이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 그 사람들 기대 수익은 어디서 거둘 수 있을까요? 신발 무슨 이런 거에서 거두나요? 그거는 애들한테 주는 거지요. 소소한 애들한테 주는 거고 큰 덩어리는 부동산에서 얻는 겁니다. 큰 덩어리는 그쵸. 국유본이 금융에서 장악하고 중간층이 동남아 화교나 이런 중간 자본은 부동산에서 소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3단계가 이런 어떤 제조업에서 신발 산업, 지금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도 신발 산업, 의류 산업, 그것도 시작하는 게 신발, 가발, 한국도 마찬가지죠. 신발, 가발, 의류.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에서도 하고 있고. 수익이 얼마 나지 않습니다. 제 밑바닥이에요. 동남아 화교에서 중간층에서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인 겁니다. 국유본은 가장 커다란 이득인 금융소득을 취하고 두 번째로 부동산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맹꽁이 중국 공산당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시진핑 아들놈 누구든지 후진타오 아들놈이든지 관계자들이 모택동 아들인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직은 어센던트 차이나에서 잘 얘기했듯이 중국 공산당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산당원이 되는 거죠. 부자가 안 되면 뭐하러 중국 공산당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중국 공산당. 부자가 될 상인 본능이 타고났지 않은 놈들이 난 뒷담화 가서 공짜로 후려치기 위해서 골룸박처럼 물처지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짜주의, 공산당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산당원이 돼서 후려친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가졌단 말이에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부동산으로 공장을 짓고 거기에 사람이 몰려 살면 지가가 오르기 마련이죠. 중국의 모든 땅에 지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지은 지역, 도시 중심으로 지가가 무섭게 치솟는데 그것은 중간 자본이 동남아 화교나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러한 또한 중국 공산당 맹꽁이파들의 자본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중국 공산당 맹꽁이파들이 아프리카, 남미, 한국, 미국, 유럽에 자본 투자하는 그 돈 중심은 어디서 나왔나요? 금융소득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국유본이 가져가고 부동산 소득에서 중국 공산당 자본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소득이. 예, 그래서 여태까지 거품이 생긴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경제를 보면 부동산은 그래서 크는 겁니다. 예,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종잣돈 삼아서 부동산이 오를 만큼 올랐을 때 그 부동산 자금을 가지고서 비로소 제조업 투자하고 과학기술을 투자하는 겁니다. 후진타오나 그 이전의 장점인 이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한 거예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 중국 시민들의 염원은 뭐죠? 중국 상품, 전자제품, 볼 거 없다. 삼류 상품이다. 창피해서 중국 상품 가지고 있기 힘들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싸구려다. 값이 아무리 싸도 1년도 못 쓴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과학기술에 투자한다. 중국 상품의 질을 높인다.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겠어요. 그걸 시진핑이 받은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 근데 그것은 시진핑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과거에 일본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싸구려 상품이었는데 1970년대부터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일본이 구금원이 투자해가지고 일본이 오늘날 1등 상품이 됐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후발 자본주의로 싸구려 상품만 나오다가 오늘날 독일 제품은 튼튼한 제품이죠. 미국도 마찬가지 후발주자였단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을 중국이 거친 거죠. 근데 투자하고 싶어도 못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걸 부동산 자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여태까지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후진타오 탓할 것도 없고 시진핑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진핑은 반쪽 노면보다 못한 거죠. 반쪽 노면도 못했지만 시진핑이나 반쪽 노면이나 문천지는 겉으로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면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뭐죠 그게? 결론이? 시진핑은 투자를 막았다는 겁니다. 등소평은 시진핑이 무시하고, 시진핑은 지금 등소평 노선을 무시하고, 중국의 박정희 노선인 등소평을 무시하고 모택동 노선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등소평이 잘한 일이 뭐죠? 투자를 유치시켰다는 겁니다. 투자가 없으면 오늘날 중국이 없었어요. 시진핑의 가장 큰 잘못은 해외 투자를 막아놓은 겁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죠. 암만 중국 뒷면에 로켓을 보낸들 누구 덕분이죠? 구기본 덕분인 거죠.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죠. 구기본에게. 시진핑이 잘못한 겁니다. 세 번째, 부패 척결은 어느 정권이든 초기에 실시하는 거죠. 허나 시진핑 자체가 그 어떤 역대급으로 부패한 정권인데, 부패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의미가 없다. 오늘날 문천지가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에 가장 타락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적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문천지 정권은 근본적으로 쓰레기 정권이죠. 그런 애가 적폐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시진핑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류는 현재 세계 1위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그렇죠? 세계 1위는 벨기에 회사인데, 이들아 저번에 소개한 바 있죠. 세계 1위는 벨기에 회사지만 단일 종목으로 따지면 현재 세계 그 단일 종목으로는, 단일 브랜드로는 10위권에 중국의 술 회사가, 주류 회사가 10위권에 여러 개가 돼 있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정신 나갔네. 테네님 에포크타임즈 유튜브에서 중공이 왜 인프라에 돈 퍼부는지 분석 영상이 올라왔어요. 테네님 선생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에포크타임즈는 중공이 인류 인프라 아무리 투자해봐야 중공
공산당 무너지기 전까지 소용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건 중국 공산당한테 국유원이 지시를 내렸어요. 앞으로는 기존처럼 수출 위주로 가면 곤란하다. 세계 국제무역 구조가 어려우니까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돌려야 된다. 내수 중심에서 여태까지 간과했던 주로 해안가, 중국 해안가, 동부 해안가 중심으로 인프라를 일으켰는데 앞으로는 이 해안가, 내륙 지방까지 인프라를 건설해라. 그러한 내수의 어떤 것들을 국유원이 지시했기 때문에 티벳의 고속도로, 철도, 신강 위구르의 고속도로, 철도를 놓은 거죠. 근데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만주 지역만큼은 국유원이 지시했는지 안 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죠. 몽골과 만주 지역만큼은 중국 시진핑이 그 어떤 지역보다 가장 뒤늦게 하고 있어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 만주 지역과 몽골, 내몽골 지역이에요.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근데 이러한 지역에서 몽골인과 조선 인민들에게 대해서 제중동포에 대해서 한국어 금지, 몽골어 금지를 시켰다는 것을 인드라가 굉장히 중시한다 이거죠. 이것은 위구르나 홍콩이나 티벳에 대한 탄압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킨 지역이 바로 몽골과 만주 지역이란 말이죠. 다른 지역은 티벳이나 위구르나 홍콩은 한 번도 중국 전체를 장악한 적이 없어요. 허나 만주족과 몽골족은 중국을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국제 제국을 건설한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국을 건설한 경험이 있는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몽골은 조선족은 그렇다 치고 몽골은 제국을 건설한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런 역사는 그냥 무시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역사는 국유본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